수요일 저녁 9시 반에 미국 소비자 물가 발표가 나옵니다. 작년 7월에 9.1%가 나왔어요. 시장에 쇼크를 줬었던 이 CPI가 계속 급락하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거의 1년 내리 하락했죠. 그러면서 금리 인상과 상관없이 증시는 상승세를 달렸습니다. 특히 금리의 영향을 받는 기술주의 상승이 상당했었는데요. 내일 예상치를 보면은 전년 대비 CPI는 3.1%로 저번 달 4.0보다 0.9% 빠질 거로 나오고 있어요. 보통 0.1% 정도 오차가 나는데 가끔 0.2가 나오기도 하거든요. 4월처럼 예상치보다 0.2만 더 낮게 나오면은 CPI가 2.9%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2%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금리 인상은 이제 명분이 많이 낮아지게 됩니다. 나스닥 100 지수 기준으로 보면은 15K를 넘고 지금 올해 38% 상승했습니다. 지금의 상황을 선반영한 모습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반면에 채권은 그렇지가 않아요. 금리 인상을 더 할 거라고 보고 10년물 미국채 금리가 4%를 넘겼습니다. 주식시장과 채권시장의 해석이 서로 다른데 장기물 채권 금리는 경기 침체가 예상되면 하락해요. 기준금리를 인하할 거라고 예상해도 하락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들어 올렸기 때문에 정반대의 상황이라 볼 수 있겠죠. 두 이유 중에 어떤 걸까를 봐야 돼요. 지금은 기준금리 인하 기대감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10년물 국채금리가 들어올렸습니다. 반면에 경기 침체 예상도 많이 사라졌어요. 몇 달 전만 해도 경기 침체가 반드시 온다 이런 얘기가 나오다가 최근에는 노랜딩 이야기까지 나옵니다. 그러면서 사라졌죠. 그러니까 국채금리가 올라가게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하면은 증시에 나쁜 영향을 주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어요. 과거에는 국채금리가 올라갈 때마다 증시가 박살이 났는데 그거는 기준금리가 계속 빠르게 올라갔으니까 채권금리가 같이 올라간 거고 그러면서 증시가 그만큼 충격을 먹고 내려갔던 거거든요. 지금은 채권금리 올라가는 이유가 좀 다르게 해석할 수 있다. 그래서 증시에 영향을 주는 게 다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이라면 채권 시장을 항상 예의주시하긴 해야 돼요. 왜냐면 경고 메시지를 채권에서 먼저 알려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채권 시장은 기준금리 인하를 가까운 이야기에서 먼 이야기로 생각을 바꿨어요. 인플레이션 나우 캐스팅을 보면은 내일 발표할 6월 CPI는 3.2%로 예상하고 있고 다음 달에 발표할 7월 CPI는 3.6%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핵심 CPI도 5.1%에서 다음 달에는 5.2%로 그동안 하락했던 물가 상승세가 다시 올라갈 거라고 보고 있죠. PCE도 다 상승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는커녕 보류했던 금리 인상을 다시 시작할 가능성도 높지 않겠는가? 이제 이런 뉴스들이 많이 나올 거예요. 패드워치라든가 이런 데서 보면은 금리 인상을 7월 달에 할 거를 확실히 보고 있고 9월 달에도 하지 않겠는가? 11월 달에도 하지 않겠는가? 2번에서 3번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건 이거죠. 왜 물가가 다음 달부터 오르는 걸까? 그냥 오른다 하고서는 호들갑을 떨 게 아니라 왜 오르는 걸까? 그거를 알아야 내가 투자해서 판단을 할 거 아니에요. 이 생각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공급망이 해소되고 기업들은 재고가 쌓이고 생산을 줄여서 원자재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경기 침체를 예상하고 있었던 시장이었는데 갑자기 왜 물가가 올라가는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겠죠. 그러니까 물가가 떨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비슷한 상황은 중국은 물가가 디플레이션에 접어들었습니다. 안 팔리고 경기 침체가 오니까. 중국과 미국의 다른 점도 생각해 봐야 되죠. 중국은 실업자가 넘치고 있어요. 미국은 실업자가 없습니다. 일하고 싶은 사람은 모두 직장을 구할 수 있는 완전 고용의 상태를 우리는 불경기라고 부르질 않습니다. 완전 고용인 상태에서 경기 침체가 왔습니다 말하면 그 자체가 굉장히 아이러니하다 생각할 수 있거든요. 다들 일자리에서 돈을 버는데 왜 불경기예요? 불경기라는 거는 물가가 높다 낮다가 아니라 일자리가 있다 없다에 더 영향을 많이 받는다 생각을 해요. 물가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완전 고용인 상태의 사람들을 해고하게 만드는 정책을 한다던가 그걸 유도하기 위해서 금리를 막 올린다던가 그렇게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바이든 정부든 연준 정부든 완전 고용인 상태를 지금은 유지하고 싶어 할 거예요. 내년 재선을 위해서. 연준의 최선의 선택은 고용을 망치면서까지 물가를 강하게 잡는 건 아니라는 거죠. 최소한. 그래서 금리를 매파가 말하는 것보다는 덜 올릴 거고 고금리를 유지하는 시기는 그렇기 때문에 더 오래 갈 거라 보는 거죠. 그러면 하반기나 내년쯤에 미국은 경기 회복, 고금리, 고물가, 완전 고용이 혼재되는 상황이 벌어질 수가 있는데 그동안 경제에서 이런 게 다 같이 어우러진 적이 있었나 싶을 정도로 뉴 노멀 상태가 올 수도 있다라 봐요. 기존 경제학을 넘어서 새로운 경제학 모델이 나오는 배경이나 근거가 될 수도 있겠죠. 고물가인데 경기가 좋다라는 건 당장은 아니지만 몇 년 뒤에 반대편 아시아 제조국의 기회가 될 수도 있다라 봐요. 고물가인 상태에서 경기가 나빠지면 아시아 제조국에게는 악재가 되는 거고 고물가인데 미국 경기가 너무 좋다, 물건이 잘 팔린다, 그러면 아시아 제조국들은 싸게 만들 수 있으니까
비싸게 팔아서 돈을 남길 수가 있겠죠. 그럼 엔캐리 같이 저금리가 가능한 국가이면서 대부분 아시아 국가들은 미국보다 금리가 낮습니다. 미국보다 싸게 만들 수 있어야 되고 미국에서 잘 팔릴 수 있는 제품을 만드는 국가 뽑으면 4개밖에 없죠. 한국, 일본, 중국, 대만. 이 중에서 몇몇 나라들이 수혜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CPI에 대해서 우리가 놓치는 것은 통계적인 오류를 생각해 봐야 돼요. 기저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작년 상반기를 보면은 전년 대비 CPI가 급등을 했어요. 올해는 그 정도는 아니니까 상대적으로 CPI 상승률이 하락하는 것으로 착시효과가 나타났죠. 반면에 작년 하반기는 CPI 상승률이 떨어지는 구간이었습니다. 올해 하반기는 상반기만큼 극적인 CPI 상승률 둔화를 보기 어렵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표현하는 게 전년 대비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전년 대비 때 하반기 때 물가가 계속 떨어지고 있는 상황처럼 보여지니까 기저효과를 받아서 물가가 또 떨어지는 것처럼 보여주긴 어렵다라는 거죠. 헤드라인 CPI도 대략 3% 정도에서 멈출 거고 핵심 CPI도 5% 정도에서 머무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게 좀 오래 갈 수 있어요. 그런데 작년 물가 상승률도 재작년 물가 상승률을 기준으로 본 거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돼요. 실제 소비자 물가 지수를 보면요. 만 2년간 연평균 6%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2년 전부터 1년 전은 연 9% 상승률이었고요. 1년 전부터 이번 달까지는 연 3% 상승률이었어요. CPI 상승률 둔화세가 만 1년 동안 급격히 하락했다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지금 3%니까 내년쯤에는 2% 수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기저효과를 무시하고 보려면은 이렇게 연 요율을 보는 방법들도 있어요. 그래서 저는 내년에 증시가 경기 민감주에도 좋을 거라 보는데 그렇게 되면은 이제 제조업 기반인 아시아에도 좋겠죠. 그래서 지금은 기술주 기반으로 올랐지만은 이게 트렌드가 있잖아요. 내년에는 기술주도 좋을 수 있겠지만 아시아의 제조업 기업들, 아시아의 경기 민감주들도 내년에 의외로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사람들이 지금은 그럴 리 없어라고 볼 때 주가가 낮게 형성되어 있고 저는 그러면은 내년을 예상해서 싸게 사두는 전략을 쓸 수도 있겠죠. 포트폴리오를 이때 좀 변화를 시킬 수가 있는 겁니다. 기술주를 좀 매도해가지고 캐시를 만들고 그 캐시로 저평가된 것들을 사들이고 그게 내년에 또 많이 오르면은 그걸 또 매도해서 그 다음이나 다음에 오를 거를 미리 또 사두고 계속 이렇게 농사 짓듯이 반복을 하는 거예요. 이 영상을 찍는 이유는 단순히 CPI가 낮다고 환호하지도 말고 높다고 절망하지 말고 그 안에 있는 의미를 파악했으면 좋겠다고 싶어서 영상을 찍었습니다. 뉴스는 조회수를 끌어야 되니까 표면적인 이유를 자극적으로 표시를 합니다. 유튜브 썸네일도 별다를 바가 없어요. 저도 항상 죄송합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데이터가 말하는 의미를 보고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 힘이라 생각해요. 지표를 보고 뉴스를 보고 유튜브를 보고 나서 얼마나 내 투자로 연결할 수 있는지가 투자자의 능력이라 생각을 하거든요. 이거는 고민하고 많이 하면 늘어나요. 어떤 사람들은 백날 뉴스를 봐도 투자에 대한 통찰력이 없어요. 고민을 안 하는 거거든요. 개인적으로 그 통찰을 기를 수 있는 힘이 투자에서 살아남을 수 있는 힘이라 생각을 합니다. 제가 썼던 돈의 흐름이라는 책도 그런 힘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책이라고 봐요. 올해 초에 했던 스파르타 1기도 이거를 길러주는 강의였었고요. 9월부터 스파르타 2기 다시 시작하니까 미리 신청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더보기에 링크가 있으니까 눌러주시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좋은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고맙습니다.